거기서 뭐 하세요?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깊은 산속,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절벽 끝에서 한 남자의 몸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의 시선은 발 아래 깊고 어두운 계곡을 향하고 있었고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처럼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온 다급한 목소리에 남자는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제발 그냥 돌아가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이건 제 문제예요. 남자는 자신의 다급한 결정을 방해하려는 듯한 목소리에 격양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여자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이걸 선택하면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남자는 고개를 돌려 다시 절벽 아래를 바라보았다.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중얼거렸다. 남겨진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잊혀지는 게 맞아요. 여자는 더 가까이 다가가며 절박한 목소리로 외쳤다. 말도 안 돼요. 당신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니에요. 내려와요. 당장! 남자는 그녀의 말에 잠시 흔들렸는지 발을 한 걸음 뒤로 물렸다. 하지만 여전히 결심하지 못한 표정으로 머뭇거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구름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삶의 가장 극단적인 순간에서 뜻밖의 희망을 만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여자는 다시 남자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이야기해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이 이렇게까지 몰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요.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듯 서 있었다. 남자는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답했다. 이 세상에 내가 설 자리가 있긴 한가요? 모두 떠났어요.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없는데 내가 뭘 위해 살아야 하죠? 그녀는 그의 말에 순간 멈칫했지만 심호흡을 하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렇지 않아요. 나도 비슷한 순간을 겪었어요. 하지만 그때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줬어요. 남자는 그녀의 말에 살짝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그녀는 한 발 더 다가가며 간절히 외쳤다. 아니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나한테 얘기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요. 그 말에 남자는 잠시 망설이는 듯 보였지만 여전히 절벽 끝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하게 목소리를 낮추며 다가갔다. 저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조금씩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니 당신도 괜찮아질 거예요. 남자는 그녀의 간절함에 결국 고개를 숙이며 숨을 몰아쉬었다. 정말로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제가 보증할게요. 함께 할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혜정은 민석을 조심스럽게 절벽에서 멀어지게 한 뒤 근처 공원 벤치로 데리고 갔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다. 그녀는 민석이 흙 묻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떨리는 숨을 내쉴 때까지 옆에서 묵묵히 기다렸다. 바람은 여전히 차갑게 불었지만 혜정의 시선은 따뜻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민석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추스르기를 기다리는데 익숙한 사람처럼 보였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혜정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요도 조급함도 없었다. 오히려 듣기만 해도 마음을 안정시키는 듯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민석은 아무 말 없이 땅만 바라보았다. 혜정은 그가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 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지는 침묵 끝에 민석은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김민서.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흩어졌지만 혜정은 그 이름을 마치 오랫동안 기억해온 이름처럼 부드럽게 불렀다. 민석 씨, 만나서 반가워요. 민석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에 잠시 고개를 들었다. 한 사람의 온기가 얼마나 멀게 느껴졌는지 떼닫는 순간 민석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정말 무서웠어요. 민석 씨가 절벽 끝에 서 있는 걸 보고 제가 어찌할 바를 몰랐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 게 정말 다행이에요. 민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다. 그의 어깨는 여전히 무거워 보였고 입술은 꼭 다물려 있었다. 몇 초 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들 그러죠. 다행이라고. 그런데 저는 모두에게 짐이에요.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짙은 침묵이 흘렀다. 혜정은 민석이 얼마나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그의 옆으로 더 다가앉았다. 민석 씨, 제가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당신처럼 느꼈던 적이 있어요. 민석은 그녀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질문이 담겨 있었다. 혜정은 그 시선을 느끼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몇 년 전 저도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빚은 산더미 같고 도와줄 사람은 없다고 느꼈죠. 그땐 세상이 너무 차갑게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분은 아무 조건 없이 저를 도와줬어요. 제가 쓰러질 때마다 그분이 저를 일으켜 세웠죠. 그때 결심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민석 씨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민석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 듯 보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입술이 떨렸고 눈가에 희미한 물기가 맺히기 시작했다. 혜정은 가방에서 따뜻한 캔커피 2개를 꺼내 민석에게 건넸다. 이거 마시면서 얘기해봐요. 당신이 하고 싶은 말, 제가 다 들어줄게요. 민석은 그녀의 손에서 캔커피를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그의 차가운 손끝에 스며들었고 눈에 희미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는 입을 열었고 혜정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절벽 끝에서의 차가운 공기는 사라지고 두 사람 사이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사실 제 삶은 엉망진창이에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제 꿈도 꾸며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집안 사정이 점점 어려워졌고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부터였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마치 그 순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듯했다. 아버지는 생계를 책임지셨던 분이었는데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됐어요. 어머니 혼자 그 모든 걸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제가 돈을 벌어야 했어요. 대학을 중퇴하고 닥치는 대로 일했죠. 배달, 공장, 심지어 위험한 일도 했어요. 근데 그 모든 걸 해도 빚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혜정은 그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떨림을 보고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며 공감과 이해를 담은 눈빛으로 응답했다. 어머니는 결국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집을 나가셨어요. 연락도 끊기고 저 혼자 아버지를 간병해야 했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결국 아버지도 떠나셨어요. 민석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그의 눈가는 붉게 물들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무리 애써도 제가 잘못된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는 거요. 아버지가 떠난 뒤에는 더 이상 제가 뭘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혜정은 민석의 어깨에 조심스레 손을 얹었다. 민석 씨 정말 힘들었겠어요. 그동안 혼자서 그 모든 걸 견뎌온 거죠?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을 참으려는 듯 뒤를 악물었다. 그냥 계속 잘못된 선택만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병원비를 메우려고 시작했던 대출이 더 큰 빚으로 돌아왔고 그걸 갚으려 더 위험한 일에 손을 댔어요. 그게 제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지금은 그마저도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저를 실패자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어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혜정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민석 씨, 절대로 실패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그동안 너무도 많은 걸 혼자 견뎌왔잖아요.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민석은 혜정의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말이 그의 마음속에 스며드는 듯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근데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혜정은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민석 씨, 지금이 바로 그 시작이에요. 이렇게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순간이요.
스스로 무너질 것 같다고 느낄 때 누군가의 손을 잡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민석 씨는 그걸 해냈잖아요. 민석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민석 씨 곁에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것들, 도와줄 수 있는 것들 모두 함께 해드릴게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혜정의 말은 민석의 얼어붙은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그는 깊게 숨을 내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혜정은 민석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고백 하나하나가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게 했다. 그녀 역시 혼자라고 느끼며 막다른 길에서 헤맸던 시절이 있었기에 민석의 절망과 고통이 어떤 것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희미한 구름 뒤로 새벽이 오고 있었다. 희미한 빛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 민석 씨, 우리에게 불가능한 건 없어요. 다만 시작하려면 작은 한 걸음이 필요할 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대화를 나눈 것처럼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 무언가를 적었다. 여기 제 연락처예요. 이제부터 민석 씨가 홀로 짊어질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함께 도와줄게요. 우리 함께 계획을 세워봐요. 혜정은 차분히 자신이 구상한 도움의 방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우선 민석 씨가 지내실 수 있는 안정된 공간이 필요해요. 지금 머무는 곳은 어디세요? 그녀의 질문에 민석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다. 정확히 말하면 집이 없어요. 며칠씩 고시원이나 쉼터를 전전하고 있어요. 그마저도 돈이 부족하면 밖에서 밤을 보내기도 하고요. 혜정의 가슴이 저려왔다.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다. 그럼 당장 갈 수 있는 쉼터를 찾아볼게요. 제가 알고 있는 단체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봉사활동을 통해 민석 씨를 연결해 드릴 수도 있어요. 민석은 그녀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처음으로 작은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제가 일을 구하지 못하면 결국 제자리일 텐데요. 아무리 쉼터가 있어도 스스로 설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혜정은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민석 씨가 적성에 맞는 일이나 배울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 생각해 볼게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연결해 볼게요. 민석 씨는 그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돼요. 민석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지만 이번에는 좌절이 아니라 희망에 가까운 감정 때문이었다. 혜정 씨,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는데. 필요 있죠. 혜정은 단호히 말했다. 민석 씨가 그 절벽 위에 섰던 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했다는 신호였어요. 저도 언젠가 똑같은 신호를 보냈었고 누군가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러니 이제는 제 차례예요. 혜정은 민석의 눈을 마주치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우리 오늘부터 작은 한 걸음씩 내딛어요. 첫 번째는 따뜻한 식사를 함께하는 거고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근처에 맛있는 국밥집이 있어요. 민석 씨를 위한 첫 번째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고 싶어요. 어때요? 민석은 망설이다가 혜정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은 더 이상 무력함이 아닌 감동과 고마움의 눈물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혜정과 함께 걷는 길 위에서 그 무게는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다. 혜정은 민석을 데리고 동네에서 자주 가던 작은 국밥집으로 향했다. 허름한 외관이었지만 안에서 풍겨나오는 따뜻한 국물 냄새가 사람의 마음까지 녹이는 곳이었다. 문을 열자 고소한 향기가 민석의 코를 간지렸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식사의 냄새였다. 여기 앉아요. 혜정은 창가 쪽 조용한 테이블을 가리키며 민석을 앉혔다. 가게 주인은 혜정을 보자 반갑게 인사했다. 혜정 씨, 오랜만이에요. 오늘도 국밥 두 그릇이면 될까요? 네, 사장님. 뜨끈한 걸로 부탁드릴게요. 아, 김치도 넉넉히 주시고요.
민석은 테이블에 놓인 물잔을 만지작거리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예. 힘들 때마다 오곤 했어요. 이상하게 여기 국밥 한 그릇 먹으면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기더라고요. 혜정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두 그릇이 테이블에 올랐다. 사장님은 혜정에게 따뜻한 시선으로 말했다. 천천히 드세요. 국물 리필은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혜정은 젓가락을 집어들며 민석에게 말했다. 얼른 먹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특히 국물이 최고예요. 민석은 처음에는 멍하니 국밥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국밥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김이 손끝을 녹이는 것만 같았다. 혜정이 건네준 숟가락을 들어 조심스럽게 국물을 떠먹은 순간 따뜻한 감각이 혀끝에서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어때요? 괜찮죠? 혜정이 물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맛있네요. 그는 허겁지겁 밥을 퍼먹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든든한 한 끼의 맛에 그의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씩 풀려갔다. 혜정은 그런 민석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천천히 먹어요. 여기 국물 리필도 되니까요. 민석은 밥그릇을 거의 비우고 나서야 고개를 들었다. 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혜정 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저는 사실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혜정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민석 씨, 제가 말했잖아요. 저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 이제 제가 누군가를 돕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민석 씨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이 도움을 돌려줄 수 있을 거예요. 민석은 잠시 말을 잊었다. 그는 혜정의 진심 어린 말에 묵직한 무언가가 가슴 속에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마치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것 같은 감각이었다. 혜정은 가방에서 작은 메모장을 꺼내며 장난스러운 말투로 말했다. 내가 나이가 훨씬 많아 보이는데 반말해도 되지? 우선 지낼 곳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민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의 앞에 놓인 빈 그릇은 마치 그의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국밥집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민석은 더 이상 춥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민석은 혜정의 도움으로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허름한 식당이었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주인은 푸근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고 직원들도 민석에게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민석 씨, 여기 유리잔 깨지 않게 조심해서 닦아줘요. 처음엔 좀 서툴러도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주인의 말에 민석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긴장한 손으로 잔을 닦기 시작했다. 처음 며칠은 쉽지 않았다. 설거지통에 쌓인 그릇들을 보며 민석은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혜정의 격려가 떠올랐다. 작은 일이라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될 거야. 민석은 손을 바삐 움직이며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다독였다. 며칠 후 주인은 민석에게 말을 걸었다. 민석 씨, 여기 주문 들어온 음식 나르는 것도 도와줄 수 있겠어요? 민석은 순간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해보겠습니다. 서투르게 접시를 들고 테이블로 향하던 중 한 손님이 그를 불렀다. 저기, 물 좀 더 주실 수 있을까요? 민석은 긴장했지만 물을 따르며 작게 미소 지었다. 손님은 고맙다는 말을 건넸고 그 순간 민석의 마음에 따스한 기운이 스쳤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기분은 오랜만이었다. 시간이 지나며 민석은 식당 일에 익숙해졌다. 주인도 점점 더 많은 일을 그에게 맡겼다. 민석 씨, 주방에서 간단한 요리도 배워볼래요?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야. 민석은 주방에서 야채를 손질하며 처음으로 작은 자신감을 느꼈다. 내가 해낼 수 있구나. 하루는 혜정이 식당에 들렀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바쁘게 움직이는 민석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가 웃으며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능숙하게 그릇을 나르는 모습에
그녀의 입가에도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민석아, 정말 많이 달라졌네? 혜정은 퇴근 후 민석과 길을 걸으며 말했다. 민석은 처음으로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답했다. 혜정 씨 덕분이에요. 저를 믿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민석의 목소리엔 단단함이 묻어났다. 그는 더 이상 절벽 위에 홀로 서 있던 남자가 아니었다. 민석은 어느덧 식당의 주방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만큼 신뢰를 얻었다. 야채 손질부터 간단한 요리까지 도맡으며 점점 능숙해지는 자신의 손길에 놀라곤 했다. 주방에 서 있는 민석의 모습은 이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 주인이 그를 불렀다. 민석 씨, 요즘 참 고생 많았지? 그런데 말이야, 내가 제안을 하고 싶은데. 민석은 긴장된 표정으로 주인을 바라보았다. 주인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내가 요리사로 성장하고 싶다면 여기서 계속 경험을 쌓아도 좋고 더 큰 배움의 기회를 찾아도 좋아. 내가 하고 싶은 길을 말해줘. 민석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민석은 혜정과 함께 밤길을 걸으며 고민을 털어놓았다. 사장님께서 더 큰 도전을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요? 혜정은 환히 웃으며 답했다. 민석아, 이제는 자격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가능성을 믿을 때야.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실패는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그녀의 말에 민석은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다. 요리를 제대로 배워서 나만의 식당을 열어보고 싶어요. 저 같은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어요. 혜정은 그 결심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민석이의 길이라면 난 언제든 응원할게. 다음 날, 민석은 사장님에게 자신의 결심을 전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크게 성장해보고 싶습니다. 사장은 환히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민석 씨, 그럴 자격이 충분해. 응원할게. 민석은 새로운 목표를 향해 준비를 시작했다. 주방에서 더 깊이 있는 요리를 배우며 틈틈이 독학으로 경영 관련 서적을 읽었다. 동시에 주인은 민석이 요리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민석은 대회에서 첫 요리를 선보이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혜정의 응원과 자신을 믿는 사람들의 지지가 떠올랐다. 그리고 마침내 민석의 요리는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으며 입상을 하게 되었다. 그는 대회에서 받은 상금으로 자신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날 밤, 민석은 혜정에게 말했다. 혜정 씨가 없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혜정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지금껏 잘해왔으니 앞으로 더 많은 일도 해낼 수 있을 거야.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혜정은 어느덧 70대가 되어 작은 동네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깃든 얼굴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그녀의 삶의 무게를 보여줬지만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민석과의 만남 이후 혜정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민석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줬다. 그 후 민석은 조용히 그녀의 곁을 떠나 스스로의 길을 찾아 나섰고 혜정은 언젠가 민석이 잘 되길 기도하며 살아갔다. 그녀는 소박한 집에서 지내며 작은 텃밭을 가꾸는 일을 즐겼다. 이따금 동네 아이들이 놀러 오면 그녀는 김치전과 따뜻한 차를 내놓으며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녀의 삶은 조용했지만 행복으로 채워져 있었다. 어느 날, 집 앞에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고급스러운 차에서 내려 천천히 그녀의 집으로 걸어왔다. 혜정은 창밖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누구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그녀는 문을 열었다. 낯익은 얼굴이 그녀를 향해 환히 웃었다. 혜정 씨, 아니, 이제는 할머니라고 불러야겠네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혜정은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바로 민석이었다. 그러나 이제 민석은 소년 같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련된 모습의 중년 남자가 되어 있었다. 민석이? 혜정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반가움으로 떨렸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저예요. 찾아오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죠? 혜정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잘 컸구나, 민석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민석은 혜정을 차에 태우고
그녀에게 특별한 장소를 보여주고 싶다며 말했다. 차가 도착한 곳은 도심 외곽의 넓은 숲속이었다. 혜정은 내리며 주변을 둘러봤다. 오래된 집들과 꽃밭이 눈에 들어왔다. 여긴 뭐니? 그녀는 궁금한 듯 물었다. 민석은 그녀를 데리고 커다란 간판 앞에 섰다. 간판에는 혜정의 숲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할머니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에요. 제가 어려운 시절 할머니가 제게 내밀어준 그 따뜻한 손길을 기억하며 이곳을 만들었어요. 혜정의 숲은 민석이 세운 작은 복지 마을이었다. 이곳은 혜정처럼 고독하게 늙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설계된 공간이었다. 작은 집들이 모여 있고 정원과 산책로가 꾸며져 있었다. 무엇보다 이곳의 주민들이 서로를 돕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 할머니처럼 따뜻한 분들이 이곳에서 편안히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받은 은혜를 갚는 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걸로 대신하고 싶어요. 혜정은 말을 잇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다. 이게 다 정말 내가 널 도왔기 때문이니? 내가 한 건 그저 작은 손길이었을 뿐인데. 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작은 손길이라뇨. 그 손길이 없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구해줬으니 이제 제가 이 손길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려고요. 혜정은 혜정의 숲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그녀는 텃밭을 가꾸며 이웃들과 따뜻한 차를 나눴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웃음꽃을 피우는 혜정의 모습은 마을에서 가장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 민석은 자주 혜정을 찾아왔다. 그녀와 차를 마시며 세월의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혜정은 민석의 성공보다도 그의 마음이 여전히 따뜻하다는 사실에 더 기뻤다. 민석아, 내가 정말 잘했나 봐. 너를 도운 그 선택이 참 행복해. 혜정의 미소 속에는 오랜 세월의 고생이 담겨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후회나 아쉬움이 보이지 않았다. 민석은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아니요. 제가 더 행복해요. 할머니가 없었더라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테니까요. 혜정의 숲은 그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담아 오랜 세월 후에도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며 빛나고 있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댓글은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